네. 자, 그러면 여러분 293쪽 수행과제 풀이 있는데요. 그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씨 사본 등록한 이 그림하고 우리가 입력한 요 그림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김현철 클릭하시고 한번 맞춰 보세요. 이 그림이 같은지. 1, 2, 1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6명, 장애 1명, 70세, 경로 70 경로 우대 2명, 그 다음에 자녀 1. 예, 다른 내용 없을 겁니다. 그죠? 다음에 성동일 클릭하시고요. 성동일의 거는 294쪽 위에 있습니다. 그 그림하고 이거 한번 맞춰 보세요. 다른 내용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노현주 클릭하시고 또 확인해 보세요. 294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섭도 확인해 보십시오. 이진섭.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95페이지에 가서 급여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은 상용직 근로자의 각 월별 급여자료 및 상여금 입력 메뉴로 이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이 됩니다. 단 급여 입력 전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라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수당과 공제 등록. 자, 주요 항목이 입력 방법은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296쪽의 수당 및 공제 등록의 입력 방법. 수당 등록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과세냐 비과세냐의 그 구분입니다. 과세냐, 그 수당이 과세냐 비과세냐를 구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과세 수당이면 과세로, 비과세 수당이면 비과세로 우리가 수당을 공제해 줘야 되는데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근로자의 그 소득에서 이론 부분에서 비과세 부분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비과세가 한 페이지로 쭉 정리된 거 있죠? 그 부분만 비과세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당 등록할 때 그 수당이 월정액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과세 구분이 비과세인 경우 월정액 계산 시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데 비과세되는 수당 중에 실비 변상이 아닌 수당은 월정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비 변상인 것이 어떤 수당이 예를 들면 있느냐 하면은 에, 자기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받는 차량 보조금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차량 보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비 변상적인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정액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식대 같은 거는 식대 보조금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이건 실비 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월정액이에요. 식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식대 보조금을 다 주는 겁니다. 회사가 만약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심 식사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식대 보조금인데, 이거는 뭐 밥을 굶었다고 해서 보조를 안 해주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은 사람만 보조해 준다든가 그러진 않죠. 그러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월정액이라고 안 하는 거고, 누구나 똑같이 주는 것을 월정액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자가운전 보조금도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건 월정액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그건 과세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거라면. 그래서 이 월정액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과세 여부, 비과세냐 과세냐를 판단할 때요. 직전 연도 데이터가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월의 월정 금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만이 연장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이 월정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96쪽 밑에 있는 거 과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는요.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세요. 무조건 비과세. 자, 조건은 여기 물론 있습니다.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일단 비과세로 해주면 되고요. 생산직에 근로하면서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비과세.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거는 사원 등록에서 반영을 해놓았고, 월정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는 것은 급여자료 프로그램에서 체크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장근로는 항상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대는 판단을 해야 돼요. 식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식대는 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비과세. 식대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회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식대 보조금을 받았을 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입력하면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하고 10만 원은 과세로 넘어가요. 그래서 식대의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는 식당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즉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러면 과세로 하시고 제공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과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식대와처럼 한도는 있어요. 월 20만 원. 프로그램이 알아서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할 텐데 모두 비과세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과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급여 받을 때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고 또 내 차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고 와서 청구서 써가지고 도로비 얼마, 기름값 얼마 해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하면은 출장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급여 지급 받을 때 또 수당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출장비 별도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급여 받을 때 받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선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했느냐. 그리고 하나는 출장비 별도로 안 받아야 된다. 이것이 비과세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20만 원, 식대하고 똑같다는 거. 월 20만 원. 그 다음에 출산 보육 육아 수당은 무조건 비과세 등록하면 돼요. 출산 보육 육아 보육이죠. 출산 보육 육아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는데요. 6세 여기에 지금 그걸 안 써놨네요.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육아수당. 만약에 6세 이하 자녀가 세 자녀가 있다. 그래도 그냥 20만 원만 줘요. 한 명당 20만 원이 아니고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육아수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이거죠. 20만 원만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회사에서 육아수당을 주는 것은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적용하는 건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한다. 근데 한 자녀당 2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지급액의 중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 국외근로수당을 우리가 그 입력할 때는요, 항상 비과세 등록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등록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이제 비과세 코드라는 게 있는데 비과세 코드를 할 때는 10번이 국외근로가 월 500만 원 비과세 적용받는 게 누구냐 하면은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그 직원하고 그다음에 해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해외 건설 현장직. 만약에 건설회사이긴 한데 현장직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무를 본다. 그러면 9번입니다. 9번.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거 비과세 코드를 나누어서 적용받은. 그 다음에 육아, 산전, 휴가, 수당, 육아 수당, 산전, 휴가, 수당 모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과세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그 다음에 출산 보육 육아 수당, 국외 근로수당, 그 다음에 육아 산전 휴가. 일단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만 하시고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설명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한다. 설명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급여는 다음과 같다. 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12달치 급여를 입력하라는 시험은 안 나와요. 3월, 5월 이렇게 한 달치만 입력을 할 건데요. 네, 우리는 연습이니까 12달치를 다 입력해야 연말정산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다는 것은 요 밑에 있는 표 두 개입니다. 표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표는 11월 달까지 11달의 급여가 이게 똑같고 밑에 있는 것은 12월에 상여가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은 12월 한 달치의 급여 대장이에요. 자,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아까 있었던 여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판단해라 이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우리가 아까 그 국민연금 그 기준 월액 이거 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인의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외에 특별 공제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성동일 씨 8월 25일 날 그 퇴사 일자
우리가 이제 8월 달 급여자료 입력할 때 입력을 해서 퇴사 처리할 거고요. 퇴사자는 이제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퇴직 소득에 대한 중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예, 성동일 씨가 다른 직장으로 또 옮겨갈 거니까 거기서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서류를 제출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도 퇴사할 때는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육비 세액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 그 기본공제, 그 기본 인적공제 그것만 적용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정산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량 보조금을 수당 등록할 때 월정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8월 급여 지급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은 25년 8월 25일로 입력한다. 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급여자료 입력을 할 거고, 먼저 급여자료 입력을 하기 전에 수당을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수당이라는 것은 기본급을 제외한 직책수당부터 쭉 육아수당까지. 그 다음에 공제사항도 하나 이거 등록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기 위한 메뉴로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인사급여라는 메뉴에서 여기 가운데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근로소득 관리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수당 공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 클릭을 하신 다음에는요. 위에 있는 이 단추 수당 슬롯이 공제 등록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거기 첫 번째 탭이 수당 등록이고요. 두 번째 탭이 공제 등록 탭입니다. 자, 수당 등록 탭을 클릭하시고 상여 밑에다가 직책 수당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직책 수당이라는 것은 직책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비과세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책수당 또는 직급수당도 그래요. 직급수당. 직급이라는 것은 그 계급, 과장, 부장, 대리 이런 계급에 따라서 수당을 준다는 게 직급수당이죠. 직책수당도 유사합니다만은 전부 과세입니다. 과세일 때는 소득 유형을 급여로 해주면 되고요. 이런 수당은 다 월정액에 포함시켜요. 다음 네 번째 줄에다가요. 연장 근로수당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연장 근로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비과세로 등록하는 게 맞다. 예, 항상 비과세로 등록합니다. 그럼 사무직은 비과세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이라고 한 사람들만 비과세 적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당 등록에서는 무조건 연장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도움창이 나오죠. 이게 비과세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연장 근로는 1번입니다. 1번 연장 근로 클릭하시고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옆에 001 연장 근로는 월정액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월정액이라는 건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 연장 근로가 없는 달은 지급을 안 합니다. 연장 근로가 하루이면 하루치만, 연장 근로가 5시간이면 5시간만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월정액이 아니죠. 다음 차량 보조금 입력하겠습니다. 차량 보조금. 자, 차량 보조금은 그 요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자기 차량을 소유했느냐. 그리고 별도의 여비교통비를 지급받았느냐를 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량 보조금 비과세로 등록해 줘라 이 말과 같아요. 자, 비과세 코드는 3번에 있는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3번 하시고 아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위에 네모 박스의 4번에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기 때문에 월정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차량 보조금이 월정액에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포함이 됐네요. 이 월정에 동그라미 졌다는 거예요. 예,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를 부로 해야 돼요. 예, 차량 보조금을 부로 고쳐라 이 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대를 입력해야 되겠죠. 수당명 식대. 예, 식대도 비과세 등록하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 했으니까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코드는 2번. P01. 확인하면 여기에 P01. 월정액 그대로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육아수당. 비과세. 육아수당은 항상 비과세예요. 예. 그리고 육아수당은 보육수당이라는 7번을 선택해 줍니다. 월정액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육아수당에서 여러분이 약간 그 혼동을 일으킬 만한 수당 이름이 뭐가 있냐면 자녀수당. 자녀수당. 만약에 우리 회사는 초중고 자녀당 한 명당 5만 원씩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초중고 자녀에 대해서 자녀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과세입니다. 예. 세법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의 과세 비과세 판단은 세법상의 소득 세법상의 과세 기준을 과세냐 비과세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 세법에서는 자녀 수당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초중고 자녀에 대해서 수당 주는 것은 회사에 따라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당 제도가 많으니까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판단은 육아수당만 비과세로 등록해야 됩니다. 자녀수당 준다 그러면 과세하면 돼요. 과세. 자, 이제 수당 등록이 다 끝났고요. 이제 공제 등록 하나 하러 가겠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공제 등록. 네, 농특세 밑에다가 상조회비라고 입력합니다. 상조회비 엔터. 자, 공제소득 유형이 1, 2, 3, 4, 5, 6, 7이 있는데 상조회비라는 유형은 없을 겁니다. 없죠. 예, 그러면 없는 거는 구분이 없다 해서 무구분. 예,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음, 여기서 급여에서 공제할 거니까 급여에다 동그라미 여.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위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밑에서 확인 누르면 수당 및 공제 등록이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 이제 월을 선택하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여기 귀속연호를 1월로 해 주십시오. 1월로 해 주시고 구분은 1월부터 12월까지는 상여가 없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합니다. 1급여. 그리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예, 거기 표에 매월 25일. 그러니까 1월 25일로 입력하면 돼요. 2025년 0125 하면 이제 1월 급여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김현철부터 이제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김현철 클릭하시고 기본급 클릭한 다음에 거기 표에 있는 금액 450만 원, 50만 원 엔터 치면서 그다음에 상조회비는 입력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 급여 내용, 오른쪽이 공제 내용입니다. 상조회비에 2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은요. 지금 이 한 사람의 급여 자료는 여기 밑에 집계가 나옵니다. 과세급이 얼마, 비과세 얼마, 공제액 얼마, 차인지급액 얼마. 그리고 이제 두 사람째 입력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급 내역은 합계가 오른쪽에 보이죠. 한 사람 거를 볼 때는 밑에서, 전체 합계를 볼 때는 오른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동일 입력하겠습니다. 성동일 클릭하시고 기본급 3300 플러스 330 그리고 30만 원 차량이 30만 원 식대 20만 원 상조회비 10,000원 입력하십시오. 자, 성동일 씨의 급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 네, 제출과 미제출은 이제 나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우리가 조회할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비과세지만 거기다 포함시켜서 신고하는 게 제출비과세.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는 미제출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40이죠. 40. 그러면은 성동일 씨가 어떻게 비과세가 40인지 이 전체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죠. 차량 보조금에서 20만 원이 비과세죠. 식대가 20만 원이 비과세죠. 근데 20만 원 다 되잖아요. 차량 보조금은 30만 원이지만 그 중에서 20만 원만 비과세니까 요 두 개 합치면 네, 40이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식대가 미제출 비과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현주 씨 거도 입력하겠습니다. 노현주 클릭하시고 기본급 2709 플러스 직제수당 20 연장한 걸로 20 잘하는 걸로 20 10대 20 육아수당 20 네, 상조회비도 입력하십시오. 10,000원. 네, 지금 노현주 씨 거를 한번 밑에서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비과세가 왜 60만 원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비과세 60만 원은 자, 연장 근로는 과세죠. 차량 보조금 요거 비과세입니다. 식대 20만 원 요거 비과세입니다. 육아수당 20만 원 예, 요거 비과세입니다. 요렇게 합쳐서 60만 원인 거예요. 예, 요게 비과세. 잘 적용됐고요. 차인 지급액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진섭은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1월에는 명단에 안 나타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6월인가 입사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급여 자료에서 1월 한 달 것만 입력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아까 수당 및 공제 등록했던 사항. 요거 앞으로 더 연습은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한 달에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걸 복사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급여 자료는 저장 기능이 없어요.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접어 두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주말에 마무리할 거 여러분 있으시죠? 소득세 이론 진도 안 나가신 분 진도 빼주시고 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으신 분 평가시험에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